시대고시 피복 아크 용접 기능사 제1회 적중 예상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고체 상태에 있는 두 개의 금속 재료를 융접이나 압접, 납땜으로 분류하여 접합하는 방식은 요거 야금적 접합법에 속하는 방식입니다. 야금이란 뭐냐면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합니다. 금속을 선별해낸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금속을 용융을 시킵니다. 녹여서 내가 원하는 물질로만 정제한다. 그런 다음에 내가 맞는 목적 금속을 제조한다. 요 일련의 과정이 야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정답은 야금법 접합법이다. 4번입니다. 2번 직류용접. 우리 교류용접기와 직류용접 이렇게 구분을 하죠. 직류용접에서 발생되는 아크솔림의 방지 대책이 뭐냐? 아크솔림의 다른 말로는 자기불림이라고 합니다. 자기불림. 요건 뭐냐면 이제 피복 아크 용접에서요. 용접 전류가 흐르잖아요. 피복 아크 용접에서 용접 전류에 의해 이제 아크가 발생되는데 이 아크 주위에 발생하는 이 자장이 용접봉에 대해서 이제 비대칭으로 일어날 때 이 현상을 우리 자기불림 아크솔림이다 그러는데요. 이 방지 대책으로는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한다. 요게 방지 대책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크 쏠림이 발생했을 때는 용접봉 끝을 아크가 쏠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리벳 이음. 리벳이 뭐죠? 리벳은 이러한 이제 재료와 이러한 재료를 맞닿아서 우리가 결합을 시키고자 할 때 이런 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파서 이거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러한 리벳 부품을 여기다가 구멍에다 넣습니다. 넣고 이러한 바닥에 하단의 플레이트를 여기다가 옮겨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고 하중을 빵 때리면 위에도 누르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계적 접합을 하는 겁니다. 기계 접합을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이제 서로가 겹쳐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 내부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리킹이 발생하죠. 샌다. 리킹. 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벳 같은 경우에는 수밀, 물이 기체가 유체가 밀폐가 우수하지 않죠. 그래서 이 리벳 이음 같은 경우에는 요 유밀이나 기밀, 수밀이 우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 리벳 이음과 비교한 용접 이음의 특징을 열거한 거라고 했습니다. 요거 특징을 열거한 것 중에서 틀린 게 뭐냐? 구조가 복잡하다. 이것과 대비해서 용접은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벳이음이 이게 더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용접은 그냥 단순하게 녹여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 용접 이음은요. 이음 효율이 좋아요. 왜? 녹여서 완전히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이음 효율이 높고 공정수가 절감되죠. 왜?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붙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기밀, 유밀, 수밀이 우수하죠. 왜? 완전히 붙여버리잖아요. 이러한 부분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녹여서 완전히 붙여버린다. 그러면 셀 곳이 없잖아요. 이 아랫부분에 셀 곳이 없기 때문에 우수하다. 그래 정답 1번. 4번입니다. 용접 시 4번 용접할 때 두통이나 뇌에 빈혈을 일으키는 CO2 가스의 농도가 얼마냐? CO2 가스 농도 부피 비율로 해서 1에서 2%가 됐을 때는 호흡이 증가합니다. 호흡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피로가 느끼기도 하고 3에서 4%가 되면은 평상시 호흡의
4배로 증가를 하고요. 호흡량이. 그 다음에 두통이나 뇌의 빈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답은 3에서 4%인데요. 우리 좀 더 알아보면 이 10에서 15%가 되면은 진짜 위험 상태로 됨으로써 이 시력이 저하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건 위험 상태가 된다. 20에 30은 이거는 완전히 극도로 위험한 상태로서 사망까지 이루어진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 CO2 가스 용접하는 데는 특히 무조건 용접하는 데는 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벤틸레이션을 꼭 활용하셔라. 자, 5번입니다. 산소 용기의 윗부분에 각인 찍혀 있는 표시되어 있는 표시 중에서 최고 충전 압력의 표시는 최고는 뭐냐면 full pressure. 프레셔가 압력이잖아요. 최고 압력. 그래서 최고 충전 압력은 2번 full pressure로 표시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산소 용기에는 어떤 것들이 표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산소 용기의 각인은 보통 한 8개, 7개이기도 하고 8개이기도 한데요. 우리 8개로 보면 용기 제작자의 명이 들어가고요. 가스의 명이 들어갑니다. 충전되는 가스의 명이 들어가고 용기의 제조번호가 들어가요. 제조번호인데 용기의 제조번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용기의 중량이 들어가요. 킬로그램으로 들어가요. 자, 그런 다음에 용기의 내용적 내의 최적이 들어가죠. 그게 리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압시험의 압력이 들어간다. 요거는 테스트 프레셔입니다. 테스트 프레셔. 자, 그 다음에 최고 충전 압력. 이거 아까 풀 프레셔라고 했죠. FP.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이음매 없는 용기. 이음매가 없는 용기일 경우에는 이음매 없는 용기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7개이기도 하고 8개이기도 한다. 자, 그래서 산소 용기 각인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용접 홈의 형식 중에서 용접 홈이란 뭐냐면 이겁니다. 용접. 자, 이렇게 한쪽 면에 어떤 재료가 있고 이 용접할 이렇게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재료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용접 폼이라고 합니다. 용접 그루브. 이렇게 용접 폼, 영어로는 그루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용접 폼의 형식 중에서 두꺼운 판에 양면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 두꺼운 판인데 양면 용접을 양쪽에서 할 수가 없어요. 보통 H형이 두꺼운 판 양면 용접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한쪽으로만 충분히 용입을 시키려고 할 때는 우리 U자형 홈을 쓴다. U자형 홈은 한쪽이 이렇게 돼 있고요. 한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U자죠. 여기가 U자처럼 보이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U자형이다. I형 홈은 양 끝단을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돼 있고요. V형 홈은 우리 흔히 보듯이 이렇게 이제 밑에 이거 있어야 되니까 여기 너무 뾰족하면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하잖아요. 자, 요게 이제 V형 홈이다. H형 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 재료가 이렇게 돼 있고 한쪽 재료는 이렇게 돼 있고. 요게 H형 홈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다. 자, 7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각 층마다 전체의 길이를 용접하면서 쌓아 올리는 가장 일반적인 거. 자, 얘는 이제 단면으로 쳤을 때 이렇게 된 거고, 이걸 옆면에서 우측면도 보면 이렇게 일자 형태가 된다고 보면, 자, 여기 일자 형태로서 이렇게 채워야 된다. 여기를 채워야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채워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용접을 한 면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면을 하고 한 면을 하고 한 면을 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 덧살 올림법, 덧살을 올린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호법은요. 자, 교호법은 우리 비석법의 반대입니다. 비석법 반대.
자, 캐스케이드법, 전진블록법. 자,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캐스케이드법부터 이건 두 개를 같이 설명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고요. 캐스케이드는 한쪽을 용접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면은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캐스케이드 각 층마다 용접을 하는 거고, 전진블록법이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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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음 층은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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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을 해 나가는 거. 자, 비석법은 스키법으로도 불리기 합니다. 자, 요거 비석법과 교흡법은 동일한데 방향이 바꾸게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비석법은 내가 용접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발생하는 열량을 줄이기 위해서 얘를 끊는 겁니다. 방향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방향으로 해서 이제 끊어서 용접을 하는 거죠. 우리 비석치기 할 때 우리 비석을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서 놓잖아요. 이게 띄어서 놓잖아요. 자, 그래서 비석법, 스키법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그럼 교호법이 뭐냐면 방향은 이게 방향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용접 방향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용접 방향 및 순서를 요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런 식으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스킵하면서 용접을 하는 거. 이게 교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교호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비석법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비석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분산해서 용접함으로써 열량을 분산시킨다. 그래서 스킵법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발전형. 자, 회전을 하는 이 모터형이나 엔진을 하면서 모터나 엔진으로 발전을 하는 발전형의 직류아크 용접기와 비교하여 정류기형 직류아크 용접기를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게 뭐냐? 이 용접기, 즉 직류아크 용접기에는 크게 이제 발전형과 정류형이 있고, 발전형 중에서는 또 이제 모터를 사용하는 모터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엔진 구동형과 이 모터형이 있는데, 모터형은 최근에 이제 주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가 필요 없는 곳에서는 엔진 구동형을 쓰고, 이 정류형은 완전한 직류를 얻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그 고장이 적고 싸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많이 씁니다. 고장이 적고 소음이 적고, 왜냐하면 이제 엔진과 같은 구동부 이런 회전체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류기형의 이제 셀렌형 정류기 혹은 실리콘 정류기, 게르마늄 정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왜 정류기형을 쓰냐? 저렴하니까 이렇게 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틀린 게 뭐냐? 아무래도 이 엔진형 이런 거에 비해 회전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전체가 없으니까 고장이 적고 유지 보수가 쉬워요. 그 다음에 취급이 간단해서 가격이 싸.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인버터형도 나오기 때문에 소소형 경량화가 되고 안정된 아크를 얻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완전한 직류를 얻을 수는 없다. 요게 틀린 겁니다. 자, 9번 가스 절단에서 양호한 절단면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맞지 않는 거. 자, 가스 절단할 때 절단면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요 토치가 이렇게 토치에서 이제 불꽃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딱 당기는 거 있잖아요. 딱 당겨서 이제 절단을 해서 막 산소가 용융된 거를 불어내서 이제 절단이 되는데, 드래그 이렇게 딱딱딱딱딱 요 간격을 드래그라고 합니다. 이게 작아야 양호한 절단면, 이쁜 절단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 1번. 자, 10번입니다.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큰 산소 대
아세틸렌의 혼합비는 당연히 산소가 많겠죠. 산소 85에 아세틸렌 15%인 이렇게 혼합됐을 때 폭발력이 가장 위험하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자, 11번입니다. 납땜 시에 용제가 이 플럭스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거. 자, 청정한 금속면의 산화를 쉽게 하면 안 되죠. 왜? 금속이 산화되면 재료가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표현이다. 자, 12번입니다. 고셀룰로스계 2431. 자, 이 용접봉 이 특징을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셀룰로스 이거 비드 표면 거칠다. 자, 스패터. 그래서 스패터 발생 많다. 요 두 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고셀룰로스의 특징이 뭐냐? 비드 표면이 거칠고 스패터의 발생이 많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 여기 또 마침 틀린 게 뭐냐? 자, 비드 표면이 양호하다 그랬잖아. 이거 틀리죠? 스패터의 발생이 적지 않고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건 2번이고요. 이 용접봉의 특징을 보면 고셀룰로스계 같은 경우에는 셀룰로스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슬래그 생성량이 적고요. 아크는 스프레이 형상의 용입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스프레이 형상. 그 다음에 가스 실드에 의한 아크 분위기. 즉 아크를 가스가 잘 보호한다. 그리고 이게 환원성이기 때문에 용착 금속의 기계적 성질도 양호하다. 자, 그래서 요거 비드 표면이 거칠지만 기계적 성질은 양호하지만 비드 표면이 거칠고 스패터의 발생이 많다는 거. 자, 요거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13번 가스로 절단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자, 강이 뭐죠? 스틸이죠, 스틸. 철은 아이언. 이게 철. 자, 참고로 얘기하면 스틸은 0.02에서 2%의 탄소를 함유한 게 스틸이고요. 아이언은 2에서 6.67%까지 합금한 게 탄소가 함유된 게 철이죠. 근데 평균 철의 탄소 함유량은 4.5%. 요것이 보통 주철이다. 주조에 쓰이는 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강의 절단 원리는 예열한 다음에 고압의 산소를 불어내요. 즉 강이 용융되면 그 용융된 물을 고압 산소로 밑으로 빼낸다. 그러면 강보다 용융점이 낮은 산화철이 생성이 되고 이때 그 산화철은 용융과 동시에 절단된다. 그 용융점이 낮은 산화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용융된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가스 용접에서 산화불꽃으로 용접할 경우에 가장 적합한 용접 재료는 산화불꽃이란 뭐냐면 산소가 과잉된다는 거죠. 산소의 과잉. 자, 그래서 온도가 높죠. 산소가 과잉돼서 온도가 높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산화불꽃으로는 우리 황동을 주로 용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용의 아세틸렌 가스를 충전하였을 때 용기 전체의 무게가 65kg였답니다. 자, 근데 사용 후에 빈병이 61kg였어요. 그럼 65에서 61을 빼면 4kg이 남아요. 자, 그러면 용의 아세틸렌, 용해된 아세틸렌 1kg을 기화를 시키면 약 905리터의 가스가 발생해요. 곱하기 4kg이죠. 그러면 3620, 4936, 4520 리터가 나온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16번 티그나 미그 CO2 가스, 요 CO2 탄산가스 아크 용접 시에 사용하는 차광, 불빛을 이제 막는 거, 차광 렌즈 번호로 가장 적당한 것은 요거 12에서 13이 적당하다. 요거는 다 100A 이상에서 용접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9 이상, 이 12에서 13이 적당합니다. 요거
KSP 8141에 보시면 KSP 8141에 참고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피복 아크 용접봉은 SMAW죠. 피복 쉴드 메탈 아크 웰딩 피복 아크 용접. 그거에 사용되는 용접봉은 피복제가 연소한 다음에 생성된 물질이 용접부를 보호를 해요. 용접부 보호 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거. 자, 요거는 가스 발생식, 반가스 발생식, 슬랙의 생성식 이렇게 세 분류가 되고요. 스프레이형이란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전격 방지기. 감전을 방지하는 전격 방지기는 용접기의 가장 적당한 무브한 전압으로서 25V 이하로 유지를 합니다. 자, 요건 암기하시는 거죠. 전격 방지기는 이 용접기가 가동하지 않을 때 이 무브화 전압을 25V 이하로 합니다. 보통 용접기는 설계를 할 때 2차 측 이제 무브화 전압을 2차 무브화 전압을 70에서 80V 정도로 하거든요. 용접할 때. 근데 용접하지 않을 때는 우리 전격 방지를 위해서 25V 이하로 유지를 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중의 방향에 따른 필린 용접의 종류가 아닌 거. 자, 이거 전면 필리 용접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와 여기 하는 거 이렇게 쭉쭉 하는 거 전면 필리. 측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측면. 경사는 이렇게 경사면에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거죠. 자, 연속 필렛이라는 것은 하중에 대한 분류가 아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은 용접 이음부 홈의 종류이다. 박판 뭐죠? 얇은 판. 박판 용접에 가장 적합한 거. 자, 박판은 I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형 6mm 이하의 용접판 재료에 적합합니다. V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에서 19 일반적인 그러니까 딱 정해지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6에서 19mm 정도 여기 6에서 20 이렇게도 나온 책이 있겠죠. 근데 저는 6에서 19mm 정도에는 V형을 쓴다. 자, H형은요 50mm 이상. 자, 여기다 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 정해져 있진 않지만 보통 이렇게 한다 이해하시면 되고, 이 박판 용접 가장 얇은 용접에는 홈을 내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I형 재료 끝이 이렇게 그냥 I형인 요걸 쓴다. 정답 3번입니다. 21번입니다. 안전표지 색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여기서 이제 안전보건표지 요 색채나 색도 기준에 보시면 주황색, 여기 자주색은 없습니다. 자, 빨간색은 금지나 경고예요. 근데 이 경고 중에서도 화학물질이나 이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나 위험을 경고하는 거고, 이 노랑도 경고인데요. 여기서의 경고는 이 위에서 여기에서의 경고,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 이런 유해나 위험 경고 외에 나머지 경고에 대한 표시를 전부 다 이 노랑으로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노랑은 경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빨간색은 금지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용접 기능사에 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녹색은 뭐냐? 요거 안내입니다. 안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비상구 유도회 같은 거 이런 거 안내죠. 자, 22번 용접할 때 용접 전 적당한 온도로 예열을 하면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선행하죠. 선행함으로써 결함을 방지할 수 있다. 예열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1번이죠. 1번. 자, 고장력강, 장력이 큰 고장력강 같은 경우에는 용접 홈을 약 50에서 350동시 정도로 예열을 합니다. 자, 이 저합금강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50에서 350도로 비슷합니다. 요것도 50에서 350도로 한다. 자, 연강 같은 경우에는 자, 연강을 0도씨 이하에서 용접을 할 때는 이 이음 폭에 대해서 50에서 약 75도 정도, 요 100도 이하인 50에서 75도 정도로 예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철 같은 경우에는
좀 높아요. 500에서 600도씨 정도로 예열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철금속 알루미늄이나 구리같이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나 구리같이 이 비철금속인데 열전도가 큰 거 이거는 약간 200에서 400도씨 정도로 예열을 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고장력강은 50에서 350도씨로 예열한다. 자 23번 주철의 보수 용접 방법. 주철로 용접을 했는데 잘못됐을 때 이 보수 용접을 어떻게 하냐. 보수 용접 방법에는요 뭐 스터드, 버터링, 비녀장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백킹법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보수 용접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24번 교류아크 용접기의 용접 전류 조정 범위는 전격 2차 전류의 몇 퍼센트 정도인가 요거 암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20에서 110% 정도이다. 그래서 교류아크 용접기 용접 전류의 조정은 전격 2차 전류의 20에서 110%로 한다. 정답 2번. 25번 탄산가스 아크 용접에서 요 CO2 용접 탄산가스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틀린 거 보면 자, 용융지 용접이 되는 그 공간, 용융지의 상태를 보면서 용접할 수가 없으므로 용접 진행의 양보 판단이 곤란하다. 자, 요거 용융풀을 CO2 용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홀더의 여기 와이어가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용융풀 몰튼풀이라고 하는 요 용융지를 보면서 용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 이 CO2 용접, 미그 용접이든 다 용융지 보면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26번입니다. 용접 금속의 파단면이 매우 미세한 주상정, 이 주상정 기둥주예요. 기둥주. 이렇게 용접 벽면에서 용융 금속이 이제 또 식어가면 이렇게 막대모양 이렇게 되거든요. 이 주상정이 서리빨 모양으로 병립을 한다. 우리 서리빨은 우리 눈꽃 모양이 서리빨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리빨인데 이 주상정의 기둥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병립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병립하고 그 사이에 현미경으로 보이는 정도의 비금속 개재물이나 기공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 안에 어떤 개재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 정답 선상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용접부의 노내 응력 제거 방법에서 퍼네스에서 열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작게 보면 전자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용접부의 퍼네스 내에 응에서 용력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가열부를 노에 넣었을 때 및 꺼낼 때 그러니까 넣거나 꺼낼 때의 노내 온도를 몇 도씨로 하냐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300도씨 뭐 일정하진 않은데 보통은 300도씨 정도로 한다. 그래서 이 퍼네스 내로 우리 전자레인지에 넣고 뺄 때 이 노의 온도 유지 온도를 몇 도씨로 하냐 300도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8번 테르밋 용접. 자, 테르밋 용접에 테르밋재가 있죠. 이 테르밋 용접에 테르밋재 용접하면 테르밋재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 산화철 대 알루미늄 이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냐? 이거 3대 1로 한다. 자, 요거 꼭 암기를 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어요. 테르밋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나머지는 그런데 테르밋 반응의 온도는 대략 2800도씨 정도 해요. 자, 4000도씨는 너무 높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표현이다. 이게 나오죠? 1번 테르밋 혼합지에는 미세한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이 혼합물이고요. 비율은 여기 산화철이 3대 알루미늄 분말 1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판두께가 가장 두꺼운 경우에 적당한 용접 방법이 뭐냐? 자, 판두께가 가장 두꺼운 경우에는 우리 용접을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으로 한다. 자, 여기에는요 순행동파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두꺼운 용접에서 열이 발생해도 이걸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에는
판도계가 가장 두꺼운 것을 쓴다. 자, 30번. 자, 30번입니다. 쉴드 가스로 주로 CO2 가스를 쓰는데 이걸로 용접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가스로 CO2를 쓰는데 자, 이거 쓸 때 아크를 발생시켜서 그 아크 열로 용접을 한다. 자, 이거 뭐냐?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이다. 자, 이 중에서는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이 CO2 가스를 씁니다. 자, 테르민 용접은 테르밋제 하는 거고 이건 전자빔이고요. 이거는 실드 용접. 이거는 어떤 걸로 실드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고 그래서 CO2 가스를 쓰는 4번이 정답이다. 1번에서 30번까지 해설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